이슈 인사이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두 분인데요.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슈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화면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극명하게 엇갈린 시장, 양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오늘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고요. 그 차별화도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를 들고 계신 분들도 참 많으셔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완전히 이렇게 쏠림 현상이 대형주로 이전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텐데요. 함께 이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흐름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이혜진 기자,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 언제부터 좀 이어진 건가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연일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가 연일 이제 연중 최고치 경신 랠리를 펼치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좀 고꾸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코스피 지수 추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어제와 또 오늘 3년간 박스권 상단이죠. 2050선을 계속해서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장중에는 2060선 중반까지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일단 연고점을 경신한 것은 물론 이번 흐름은 지난 2013년 10월 말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를 계속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유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전반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국내 증시와 또 중국 증시 상관관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증시 상승세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좀 원인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다 좀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역시 좀 정책 모멘텀까지 함께 좀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지만 코스닥 지수 최근 보시면 계속해서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스닥 지수 계속해서 좀 한 달간 고공행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하지만 한동안 과열됐던 코스닥 그렇지만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대적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시장 흐름부터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코스닥은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2060선을 상회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처음에 나오고 있는 요건이 바로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입니다. 먼저 이렇게 된다면 미국 시장을 점검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허 의원님, 미증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주춤한 것 같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 지난주에 좀 보고서가 나왔는데 3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좀 부진하게 이어갈 거다. 네. 그 이유가 양적 완화 종료로 채권 수익률 상승이 주식시장 하락을 이끌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때문에 투자 의견도 낮춰잡았습니다. 이런 흐름에 있어서 미국 증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도 좀 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유는 좀 단순하게 그냥 글로벌 증시에서 보면 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저점에서 지금 S&P 같은 경우는 지수가 3배가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지수가 3배 올랐기 때문에 엄청난 큰 시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S&P에서는 PER이 그 15년 평균치 고점에 와 있다고 그 분석하고 있는데 S&P 500은요. PER이 15년 평균치 고점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현재는 뭐 블룸버그에서 제공하는 거 보면 한 18배 수준까지 PER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전체 큰 흐름에서 중심 라인이 한 1400, 1500선 됐던 것 같은데요. 거기 박스권의 상단이 이제 돌파되고 난 이후에 상승 목표치인 2000선 부근까지 이미 이제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미국 증시에도 어떤 새로운 재료, 그러니까 그 선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후행적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펀드 유출 동향도 보면 지난 23일자 기준으로 집계된 펀드 플로우상으로 선진국 쪽에서 49억 달러 순 유출이 나오면서 10주 만에 최대 규모 유출이 진행됐었는데 특히나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북미 쪽에서는 무려 75억 달러 유출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러한 정황상 증거들을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최고점 경신 이후에 신고가 경신 이후에 한 달 내내 횡보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 조금 밀려나지 그러니까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미국 증시는 이제 쉬어가는 장세다.
그렇다면 G2 중국을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혀 다른 흐름이죠. 중국 증시 지난주에 2100포인트 돌파했고요. 연중 최고치도 경신해 놨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장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돌아설 것이다. 전환 구도를 이어갈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갑자기 좀 등장을 하셨는데 중국 증시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런 흐름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랑 아무래도 선진국 증시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요. 네,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별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거의 오르지 못했다기보다는 뭐 빠졌다고 표현해도 괜찮을 정도로 지지부진했는데요. 최근에 그 IMF에서 그 중국 2014년 경제 전망치를 사실상으로는 7.6에서 7.4로 하향을 했는데요. 이게 원래는 악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러면 지금 중국 경기가 최하로 떨어진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좋아질 거 아시냐. 좋아지는 시그널이 아니냐. 거꾸로 이 하향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향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는 부양책이 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요. 더 센 부양책이.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최근에 발표된 그 HSBC 그 PMI 지수 52 나왔습니다. 그래서 18개월 최저치로 18개월 최근에 뭐 최고치로 나왔기 때문에 이 경기 회복의 기대감은 상당히 지금 부풀어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드 플로우 상으로도 지금 아시아 그리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거꾸로 선진국 쪽에서 빠져나가고 이게 돈의 흐름이 지금 바뀌는 그 시발점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신다면 그 경기 서프라이 지수 이런 것들이 중국이 지금 급격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향후의 전망치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안 좋을 거라고 봤는데 그리고 실제로 안 좋았고 그래서 전망치가 낮아지고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급격히 올라가는 가운데서 펀드로가 바뀌고 있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큰 물밑 흐림상으로 아무래도 그 이머징 마켓 쪽으로 조금 비중이 좀 실리는 거 아닌가.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뭐 이쪽에 좀 비중이 실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그널이 들어왔고 이 같은 신호에 있어서 진행이 좀 더 이어질 거라는 것이죠. 중국 증시 계속해서 좀 하반기에 밝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미국 증시는 조정, 중국 증시에 좀 우리 시장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최근 특히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연고점 경신도 지속될까요, 허 의원님? 네, 일단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재료가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적하고 이제 경기 부양 모멘텀이라는 그 유사한 그 재료가 지금 시장 전반에 흐르고 있고요. 선순환이 서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홍콩이랑 뭐 이렇게 교차거래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10월 달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펀더멘탈 상과는 무관한 이벤트성 재료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급 면에서 조금 더 이제 강화가 되는 쪽이라서요. 중화권 증시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면에서는 그 오늘같이 그 기관 외국인은 한 이틀 연속 그러는데요. 동반 매수하고 있고 거래소는 코스닥은 팔고 개인은 코스닥은 사고 거래소는 팔고 이런 구도라고 그러면요. 그 예전 경험치를 봤을 때는 코스피 물론 이제 개인이 뭐 손해를 보고 파는 건지 아니면 뭐 손절매를 치는 건지 아니면 이익을 정말 보고 파는 건지는 다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사 나오는 것처럼 뭐 항상 개미는 당한다 뭐 이런 쪽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의 수급 구도가 예전에 경험치를 보면 항상 이런 시즌에는 같이 지수도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보고요. 주도주는 오늘 다시 이제 가장 비싼 돈을 내야 살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IT 쪽까지 내수 소비 섹터의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 그러면 내수 소비 섹터군에서의 주도력은 좀 인정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PMI 미국 쪽 지표가 어제 이제 예상보다 잘 나와줬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주춤했고 선행성을 띠는 신규 주문 지수는 좀 꺾였다고는 합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들도 미국 쪽에 노출이 큰 IT 자동차의 어떤 그 강세를 반영한다고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이런 그 재료라든지 수급 주도주라는 삼박자가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연고점을 계단식 패턴일지 아니면 뭐 스트레이트로 막 치고 올라갈지는 이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정황상으로는 연고점을 경신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동안 강조하셨던
있던 수출주까지도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런 흐름에 있어서 좀 재료, 수급, 이런 3박자가 모두 척척 맞춰지면서 추세 상승을 좀 더 이어갈 것이라는데 허 의원님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도 역시 이에 동의하세요. 국내 연고점 경신 이어질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이라는 게 역시 그 물량, 수급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기 상황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그 정부에서 얘기한 그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환율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은 그러한 강력한 부양 의지를 냈는데 이거는 양적 완화입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양적 돈을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돈을 푸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우리나라 그 산업이 이제 자동차나 아무래도 삼성전자, 현대차로 대별되는 몇 개의 회사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다면 지금부터는 돈을 풀어서 그렇지 않은 회사까지 피부적으로 좀 체감적으로 느끼면서 경기 회복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시를 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세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게 아니라 향후에 완전히 경기가 턴을 원하는 그런 강력한 부양책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익증권 환매가 상당히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투신의 매도세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금 그 펀드 플로우를 보면은요 수익증권이 지금 잔고가 주식형이 한 61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최근 몇 년 사이 한 20조 이상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외환위기 왔을 때만큼 거의 떨어진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수익증권이 다 팔아놨으니까 이제는 팔 것도 없고, 그러면 거꾸로 사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다 외국인들 매수세 지속되고 막 이런 두 가지가 어우러진다면 역시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고 강력한 의지가 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중국 시장 상승하고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저희 증시는 아무래도 추세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초기에 있다. 끝난 게 아니라 초기에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 경기와의 그 상관관계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고 중국 경기가 또 바닥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와 더불어서 말씀하셨던 게 이 대내적인 모멘텀이잖아요. 정부 정책 모멘텀, 한국식 양적 완화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지금 그 흐름이 대형주에만 좀 쏠려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코스닥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이런 차별적인 장세에 있어서는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이 연이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음봉이 크게 나왔고 21선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주체를 보면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에 우리가 코스닥이 사실 대형주가 안 되는 사이에 코스닥이 종목별로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한 고점이 이제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금 코스닥 시장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나온 정책이 코스닥 시장을 겨냥하는 정책이냐 이렇게 봤을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피부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 회복 느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적은 것보다는 일반적인 대표적인 우리나라 무슨 조선, 철강, 화학 대표적인 산업들이 이런 것들을 느끼는 체감 경기를 높이겠다 이런 의지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분명히 유리한 거였고요. 연초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이 좋은 거는 아무래도 신경제 이래갖고 대통령 발표하면서 그런 모멘텀이었고 지금은 양적 완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코스피 쪽에 무게가 실리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렇다고 코스닥이 무차별적으로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나온 부양책이랑 같은 정책적인 모멘텀을 갖는 주식이 또 코스닥에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동안 상승률이 장했던 정책적 모멘텀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조금 거꾸로 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에 중점을 두고 코스닥은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무게중심 그리고 코스피의 쏠림 현상은 좀 더 이어진다는 데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네. 사실적으로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 의원님께서는 이 불균형 계속 지속될까라고 보는데 의견 동의하시나요? 네, 일단 이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밸류에이션 문제도 좀 있다고 보고요. 실적 우려 부분도 좀 반영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뉴욕장도 보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러셀 2000이 지금 PER이 60배나 되고요. 나스닥은 40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코스닥은 38배, 코스피가 이제 15배 정도로 거래소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우려들 이런 것들도 좀 더 키 맞추기 작업 내지는 이제 고평가된 부분들은 매도가 나오고 상대적으로 낮은 PER이나 PBR은 사 들어가는 그런 전략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증권가에서는 지금 8월 시장,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이런 차별화 장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증권가 시각도 전해주세요. 네, 현재 증권가에서는 이 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일단 8월 코스피 예상 밴드 평균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평균치 하단은 1980선까지 지금 와 있고요. 그리고 상단은 2100선으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자, 사실 6월 말에 제시됐던 이 7월 증시 전망 대비해서는 하단과 상단 모두 높아졌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기대감이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일단 보시면 이제 8월에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몰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지수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때문에 이제 8월 증시 전략 보시면 코스피의 추가 상승 그리고 정책 모멘텀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때문에 이제 주로 트로이카주라고 불리죠. 은행주, 건설주 그리고 증권주를 8월에는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조언이 좀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증권사별로 이제 구체적인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 IM투자증권입니다. 조금 보수적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증권사죠. 일단 코스피가 박스권을 일시적으로 탈피하긴 했지만 재차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좀 부정적 입장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 코스피 대형주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2150선까지 오른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중소형주가 다시 부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가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도 역시 무게중심은 대형주입니다. 지금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는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트로이카주, 은행, 건설, 증권주 좀 더 강세가 이어질 거라는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의 추가 상승, 정책 모멘텀을 기대하자는 얘기인데요. 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앞서서 또 대형주가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는 얘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결국 그럼 대형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지금은 누가 봐도 대형주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당분간 이런 시세는 이어질 것 같고요. 워낙에 연간 기준으로 YTD로 봤을 때 대형주 수익률이 연간 1.45%, 소형주는 이제 28%, 코스닥은 14% 고점 대비로요. 그랬던 상황이라서 워낙에 좀 못 움직였던 부분도 있고요. 이제 시세가 이제 막 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펀드 플로우 이런 부분 하고요. 실제로 선진 시장에서 유출된 자금들이 신흥국 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 해외 쪽 시황에 연동된 자금들의 이동 경로를 좀 봐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후행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시세가 먼저 치고 나간다 그러면 따라올 수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제가 봤을 땐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시장 전체로 보면 기술적인 면에서요. 물론 이제 뭐 밸류에이션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배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뭐 저렴하다 이런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데 기술적인 흐름만 봤을 때 그럼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요. 시장 전체로 보면 거래가 완전히 다 죽거나 거래가 완전히 실리는 날 그날을 기준으로 한 2, 3일 정도 보시고 대응해도, 그러니까 정말 사고 싶을 때 3일 기다리고 정말 팔고 싶을 때 3일 기다리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그거 따라서 코스닥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량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은 주의가 좀 더 필요하고 지금 시세는 결국 대형주다. 전문가님도 같은 시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의견을 주시겠어요? 네. 지금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거 보면은 대형주들의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는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실적대로 나오거나 뭐 거기서 큰 변화 없다 나온다. 그러면은 최근에 실적 발표 시즌에 보면 항상 쇼크가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예상한 대로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앞으로 향후 실적이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 전체적으로 봐도 삼성전자랑 현대차를 뺀다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실적이 이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엔 대형주의 실적은 이제 거의 좀 턴어라운드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의 정책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거고 그러면서 수급이 호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너무 과대평가를 해도 안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일본 같은 경우 이런 양적 완화를 해갔고요. 주가가 거의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요번의 모멘텀은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증권주 같은 경우 얼마나 상승폭이 큽니까?
그 무거운 주식이 이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전반적으로 그 섹터는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움직이는 게 이제 정책 모멘텀을 해갖고 트로이카, 뭐 철강이 움직이지만 결국 이러한 온기들이 순차적으로 점점 체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엔 화학이나 태양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결국에서 나중에서는 지금 뭐 아주 힘든 뭐 해운까지도 제가 보기에 온기가 전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러한 큰 루틴 안에서 장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대세 상승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허 의원님께서도 좀 짚어주셔서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술적인 코스닥의 반등은 언제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 대형주가 이렇게 큰 시세를 내고 움직일 때는 아무래도 종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해갖고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낮거든요. 사실 최근에 빠지긴 해도 밑에서 보면은 진짜 많이 오른 종목이 뭐 3-4배 오른 게 뭐 게임주 같은 거 7배, 8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그러면 시점을 기다려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반등까지. 예, 아주 조심스럽게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차라리 반등을 포기하고 대형주 쪽에서 대형주 눌림목 줄 때 매수하는 게 뭐 양쪽을 다 겸비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닥을 아직 확인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런 흐름에 있어서 역시나 투자 추세 상승은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 대형주에 이어져 있을 것이고 그 온기는 오히려 더 확산이 될 거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하반기 전략 한번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인사이드 함께했습니다.